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전체 전공 학생들이 정말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자부심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는 게 교수님들의 어떤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지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료집에는 우리 학교의 자료인데, 그 이후에 실은 다른 몇 개 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서 3개 학교의 지금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실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학교를 좀 선택을 해봤으나 잘 안 돼서 지금 3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좀 이게 더 가능하다면 정말 학업 학생들이 꿈꾸는 그 진로가 무엇인지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차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학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실은 학생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그 길을 찾을 때 학생들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번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4학년을 졸업할 때까지도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문과대학 학생들만큼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취업에 대한 어떤 불안은 조금 적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학회에 모이고, 대학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계신 분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세대에 대한 지도와 세대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주제를 정하여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이 조사 대상은 3개의 대학에 지금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는 지금 성별은 여학생이 이제 공대가 워낙 이제 적지만 그래도 학원은 좀 다른 데 분야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의 여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이 검사지 자체가 4점 척도라서 전체가 지금 4점 척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5점 척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점수들이 낮기는 합니다. 화학공학 전공에 대한 긍지와 미래 전망을 좀 봤을 때 공학인으로서의 긍지에 비해서는 화학공학 전공에 대한 긍지가 약간 조금 높았지만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전공에 대한 미래 전망과 취직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공이 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보였고요.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학생들이 내가 어떤 진로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대부분 4학년이 될 때까지도 많이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진로를 위해서 탐색하고 뭔가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고 뭔가 그와 관련한 그런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 행동을 하는가에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는 이제 앞에 2개 학교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였고, 마지막 학교는 지방에 있는 좋은 국립대였는데요. 지금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학교별 차이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앞에서의 그 데이터가 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취직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전공에 대한 미래 전망은
높았지만 대체로 이런 화공에 대한 어떤 공지 이런 것들은 전공의 학교에 따라서는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그런 그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공학인으로서의 금지나 학공학에 대한 금지 그리고 지금 유의미하지는 좀 않지만 전공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인식에서는 다 같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학생들이 조금 낮아지고 준비 행동도 남학생보다는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 지금 우리 다른 그 학회에 비해서는 학공학회가 여학생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하고 전공 학생들이 도대체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했을 때 여기에 보면 한 45% 정도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대기업을 가고 싶다.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생각외로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요. 주관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런 대기업에 가서 한 10년 있다가 창업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은 그런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랐고요. 실은 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변하면서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실은 이제 저희 여세대학교인데 여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50%의 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한 20%였으나 좀 확 늘었고요. 창업에 대한 숫자는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국내대학원을 가겠다는 학생보다는 훨씬 많았으나 4학년이 되면서 본대학원 또는 국내대학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 지도를 상당히 이 학교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역시 대기업을 가겠다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창업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공립대학인데 60%가 대기업을 취업하고 싶다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국내대학은 거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4년 동안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진로에 대한 계획들이 실은 들어올 때 생각하고 많이 변하는데 들어올 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오지만 오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졸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파란색은 전공에 대한 만족을 매우 높게 3으로 퍼센트에 있어서 3으로 표시한 학생들이 국내대학원으로 가겠다는 학생은 한 3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한 중 정도로 한 학생이 국내대학원으로 가겠다는 학생은 지금 13%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대학원이나 해외 유학 대체로 그렇게 높게는 안 나타나고 오히려 이거 등지가 조금 높은 학생들이 대기업 취직 또는 크게 높다고 낮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나마 국내대학원이 상대적으로는 문과대학생 등지가 높은 학생들이 여기서도 국내대학원을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진로 준비 행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1학년과 4학년을 비교했을 때는 실은 1학년과 4학년의 진로 결정성 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준비 행동 중에서는 확실히 4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사례이긴 한데요. 1학년과 4학년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의 교육을 한번 봤을 때 학생들이 좀 더 이제 4학년 졸업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험 계획을 수행하거나 평생학습에 대한 능동적 참여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에 있어서는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4학년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가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저가 좀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그러면 누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주로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상담, 물론 이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진로의 상담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이 화학융합과 관련한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진로에 대한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으로 친구들과 좀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상담이 상당히 이제 적고 그 외에 어떤 전문가들과의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진짜 상당히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그 남학생들에 대해서 더 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그 진로와 관련된 코칭이나 또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이런 진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진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적절한 그런 바람직한 그런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1학년에 정말 들어오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검사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역시 우리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진로와 관련된 도움 행동들이 확실히 아직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고 이런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나 상담 기간을 받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정대나 또는 일정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그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과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나 상담 횟수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그 상담 빈도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 준비 행동과의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확실히 교수님의 어떤 지도나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진로 준비 행동을 하는 그 정도가 수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진로 결정성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나 이거하고 굉장히 역상관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계속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학생들이 아직도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진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4학년이 될 때까지도 거의 판단을 못하고 아직 4학년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4학년이 될 때쯤 돼서 정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내 그 평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역상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길들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는 진로와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선배들의 조언, 그다음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 그다음 진학 관련된 정보들,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좀 더 수업이 어떤 자신의 그 현장과 관련된 것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진로 설계와 관련해서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미 우리나라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야 또는 대학생들의 이런 그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이런 진로 진학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는 되어서 이런 것들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공이 되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학회 발표기 때문에 그 AICHE 미국의 이제 그 학회를 찾아보니까 실은 이런 다양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토목학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현장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리 그 다음 세대와 이전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학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공학이나 전공에 대한 동기와 자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자기의 전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딥러닝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대학에서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경험과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깨졌는데 우리가 우리 4년이 될 때까지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배들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통해서 학우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네트워킹, 연구 경험치도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한 효능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전공 분야에서 진로 관련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나 진로 관련 지원 센터들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학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어떤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우리 항공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앞으로 우리 항공 분야에 정말 우리 이번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말 그런 그 분야를 재밌게 공부하는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